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먼저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을 미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없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게을러진 걸까요? 내가 약해진 걸까요? 내가 망가진 걸까요? 그런데 이 상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게으름이 원인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은 하기 싫어도 힘은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무기력은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고 움직일 힘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무기력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이 올라왔을 때 현실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력한 날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한 시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과 몸이 잠깐 멈추고 싶어 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무기력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피로가 쌓였을 때입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일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약속도 지키는데 속으로는 계속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는 일이 길어지면 마음은 어느 순간 멈추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멈춤이 무기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 요청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흐려졌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목표를 위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참아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동력을 잃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가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즘은 남의 삶을 너무 쉽게 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여행, 웃는 가족, 잘 풀리는 자식, 빛나는 일상. 그걸 계속 보면 내 일상은 더 칙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깎고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밥을 대충 먹으면 기분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햇빛을 못 보면 생각이 더 어두워집니다. 몸을 거의 안 움직이면 의욕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너무 오래 긴장했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은 긴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마음, 자식이 힘들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버텨야 한다는 마음, 이 긴장이 오래 가면 어느 날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기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력을 다루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기력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 말은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합니다. 이미 지친 사람에게 더 밀어붙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지쳤구나. 요즘 내 에너지가 바닥이구나. 이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는 큰 계획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야 합니다. 계획을 줄이고 행동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정리 하나, 메모 한 줄, 물 한 컵. 작아 보이지만 이게 매일 쌓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작게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실패가 줄면 자기 신뢰가 조금씩 생깁니다. 자기 신뢰가 생기면 무기력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 기분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환경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커튼을 열어보십시오. 창문을 잠깐 열어보십시오. 불빛을 조금 밝게 해보십시오. 방 안 공기를 바꾸면 생각도 조금 바뀝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루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날에도 우리는 평소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해야 한다. 평소처럼 버텨야 한다. 하지만 무기력한 날은 몸과 마음이 평소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추면 좋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는 하루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밥 한 끼, 샤워, 약 먹기, 잠자리 정리, 이 정도만 해도 오늘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도 줄이고 약속도 미루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깊어지고 감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아주 작게 남겨두면 좋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안부 한마디, 가벼운 통화, 집 앞 산책, 큰 만남이 아니라 작은 연결이면 충분합니다. 6번째 방법은 무기력의 원인을 한 줄로 붙잡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 사람은 이유를 모른 채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곤함인가요? 서운함인가요? 불안함인가요? 외로움인가요? 돈 걱정인가요? 건강 걱정인가요? 이름을 붙이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7번째 방법은 밤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밤에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밤에는 생각이 과장되기 쉽습니다. 밤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인생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난 것 같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뒤처진 것 같다. 이 결론을 아침으로 미뤄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자꾸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스스로를 계속 혼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움직이기. 오늘은 잘하려고 하지 않기. 끊지만 않기. 처음에는 정말 10분만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10분만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무기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가능성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무기력은 내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리듬을 되찾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 하나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 한 컵, 창문 열기, 10분 걷기, 메모 한 줄, 그 하나로 오늘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